자, 우측은 이제 노트 20 울트라고요. 자, 모드가 어떤 모드가 있는지 한번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랩터입니다. 오늘은 갤럭시 S21 개봉기를 해보겠습니다.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많습니다. 삽질을 해도 이렇게 삽질을 할 수가 있나요?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갤럭시 시리즈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왜 갤럭시 시리즈를 선택할까요? 감성 때문에? 아니면 가격이 싸서? 모두 아니죠. 아이폰 시리즈와 차별화된 점 때문에 갤럭시 시리즈를 구매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 갤럭시 S21은 그런 차별화된 점을 모두 삭제시켰습니다. 과연 어떤 삽질을 했는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출격! 자, 먼저 박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갤럭시 S21도 아이폰 12의 박스와 똑같아졌습니다. 정말 적응이 안 되고요. 요건 이제 아이폰 12 미니의 박스인데요. 갤럭시 S21은 총 4가지 색상으로 나왔습니다. 메인 색상인 팬텀 바이올렛, 팬텀 핑크, 팬텀 그레이, 그리고 팬텀 화이트까지 4가지 색상으로 출시했고요. 자, 측면에 이 갤럭시라는 글자의 색상도 제품의 색상과 동일합니다. 자, 그럼 이제 박스를 열어보겠습니다. 자, 봉인 라벨실을 자르고 나서 박스를 열어보면, 자, 안쪽에 갤럭시 S21의 종이 같은데 이거 찢어지는 거 보니까 종이야. 하는 종이가 들어있고, 자, 갤럭시 S21을 먼저 잠깐 보면은 팬텀 바이올렛 색상을 이렇게 직접 보니까 실물이 확실히 더 예쁩니다. 갤럭시 S21은 일단 잠시 옆에다가 빼두고요. 자, 그 밑에는 자, 이렇게 작은 박스가 있고, 후면에 유심 트레이를 뺄 수 있는 유심핀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박스 안에는 당연히 케이블만 들어있겠죠. 그리고 간단 사용 설명서가 있고요. 자, 케이블은 C2C 충전 케이블이 들어있습니다. 자, 이게 끝! 여러분, 끝입니다. 이제 충전기와 유선 이어폰 그리고 번들 케이스가 이제는 없어요. 구매하실 분들은 잘 확인하시고요. 자, 그럼 이제 외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디스플레이에 보호 필름이 붙어있는데 원래 그전에는 이런 보호 필름이 안 붙어있고 그냥 액정 보호 필름만 붙어있었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이 보호 필름을 제거를 하면은 여기 지금 화면에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이 뒷면에 액정 보호 필름이 붙어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보이시죠? 이 부분에. 자, 이건 떼시면 안 돼요. 이건 액정 보호 필름이고요. 이것만 떼어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 후면 보호 필름은 뭐 떼실 분들은 떼시고요. 저는 이 후면 보호 필름을 떼지 않고 기기 보호를 위해서 그대로 사용하거든요. 이렇게 가위로 꼬다리만 보여주면 굳이 돈을 들여서 후면 보호 필름을 따로 구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 후면 카메라 보호 필름도 여기 붙어있는데 이건 떼셔야 되고요. 이왕이면 요 구멍만 뚫려 있다면 요것도 살리면 좋을 텐데 말이죠. 아쉽네요. 자, 일단 전원이 켜지고 있는 시간 동안에 외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면 디스플레이는 갤럭시 S20과 동일한 6.2인치이고 20대 9 비율도 동일합니다. 인피니티 O 디스플레이가 장착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나마 반가운 소식은 드디어 엣지 디스플레이가 사라지고 평면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었습니다. 갤럭시 S21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리즈의 키포인트 같고요. 다만 갤럭시 S21 울트라는 기존의 엣지 디스플레이가 그대로 장착되어 있고요. 노트 20 울트라와 거의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가운데에 1000만 화소 전면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상단부에 여기 수화부 및 스피커가 아주 얇은 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화면으로 잘 안 보이는데요. 갤럭시 S20보다는 조금 더 길어진 듯 합니다. 자, 그리고 상단에는 마이크가 2개가 있는데요. 원래는 카메라 부분에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노트 20 울트라에서 발생한 카메라 습기 이슈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상단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래서 2차 마이크까지 해서 이렇게 상단에 마이크가 2개가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우측에는 볼륨 버튼과 전원 버튼이 있고요. 이 전원 버튼을 길게 누르면 빅스비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자, 하단에는 상단에 있던 유심 트레이가 하단으로 위치를 옮겼고요. 자, 이것은 아마도 마이크로 SD 카드가 없어지고 카메라 부분의 디자인이 변경되면서 위치를 옮긴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옆에 마이크가 있고요. 참고로 유심 트레이를 뺄 때 조심하세요. 마이크를 유심핀으로 찌르면 안 됩니다. 여기 유심 트레이 요 구멍에 유심핀을 넣고 누르셔야 되고요. 가운데에는 충전 단자가 있고요. 그리고 우측에는 스피커가 있습니다. 자, 후면은 카메라 부분의 디자인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자, 노트 20 울트라와 비교하면 확실히 아시겠죠? 자, 이렇게 카메라 부분만 툭 튀어나온
기존 디자인과는 다르게 측면 프레임까지 이어지는 라인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카톡티가 묻혀버리는 이 시각적인 효과와 디자인적인 요소를 많이 포함하는 것 같고요. 측면 프레임은 골드 색상이고요. 연한 골드도 아니고 거의 진한 골드 색상이기 때문에 호불호가 조금 갈릴 것 같고요. 뭐 그렇게 실물을 보시면 그렇게 촌스럽다거나 그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의외로 바이올렛 색상과 잘 어울리고요. 다만 이 골드 색상이 실 스크래치나 오염 물질 같은 것이 잘 묻어나기 때문에 그런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후면이 갤럭시 S21만 플라스틱입니다. 플러스와 울트라 모델은 글라스고요. 플래그십 모델의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모델은 갤럭시 시리즈가 유일하다고 하네요. 카메라는 갤럭시 S20과 같은 구성입니다. OIS는 광각과 망원에만 지원합니다. 밝기와 화각도 갤럭시 S20과 동일하고요. 심지어 망원 64메가의 화각이 광각 79도보다 넓은 76도인 것까지 같습니다. 그래서 전작과 동일하게 64메가픽셀을 크롭해서 3배 줌으로 보여주는 것까지 똑같고요. 그리고 그 옆에 LED 플래시가 있고요. 자, 크기는 가로폭이 갤럭시 S20보다 조금 더 넓어졌습니다. 2.1mm 정도 넓어졌고요. 세로 길이와 그리고 이 측면의 두께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무게는 6g 더 무거워져서 169g이고요. 자, 후면을 다시 봐도 이게 색상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무광에 가까운데 완전 무광은 아니고요. 살짝 광이 나는 그런 느낌입니다. 갤럭시 S21도 헤이즈 아감으로 처리를 했고요. 색상은 정말 마음에 듭니다. 제가 사용할 폰은 아니고 고양이 주부가 선택한 색상인데요. 자, 그럼 이제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생체 인식은 안면 인식과 초음파식 지문 센서가 그대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패턴, 핀, 비밀번호까지 있고요. 지문 센서를 먼저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핀 번호로 하고요. 자, 그리고 핀 번호를 하실 때 여기 보면은 OK 버튼을 누르지 않고 핀 번호 확인하기, 자, 이거를 체크하고 번호를 결정하면 나중에 비밀번호를 누르면 바로 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OK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자, 이렇게 해서 세팅이 끝났고요. 노트 20 울트라만 사용하다가 간만에 작은 폰을 만져보니까 한 손에 쏙 들어오는 것이 그립감이 좋습니다. 자, OS 버전부터 살펴보면 안드로이드 11이 탑재되어 있고요. 원 UI 3.1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요 스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갤럭시 S21을 구매하실 분들은 일단 잘 보시기 바라고요. 자, 먼저 AP는 엑시노스 10 시리즈인 2100이 탑재되었습니다. 전 모델인 갤럭시 S21은 스냅드래곤 865가 탑재되었죠. 여기서 첫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긱벤치를 돌려서 보여드리겠지만 현재까지 나온 소식은 냉각 상태에서는 성능이 20에서 30% 향상된 것으로 나오지만 발열이 심해지면 성능이 많이 하락한다는 소식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웹서핑만 하는데도 발열이 조금 있다고 하는데요. 아이폰 12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있어서 업데이트로 해결했다고 하는데 갤럭시 S21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램은 8GB 램이 탑재되어 있고요. 전작인 갤럭시 S20은 12GB 램이 탑재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실망스러운 부분이죠. 왜냐하면 아이폰 대비 최적화가 좋지 않기 때문에 램이라도 커야 리프레시를 덜 하니까요. 원가 절감을 위해서 오히려 줄였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을 갤럭시 S21 뿐만 아니라 플러스와 갤럭시 S21 울트라 모델까지 모두 삭제시켰습니다. 갤럭시 시리즈만의 장점을 삼성 스스로 없애버린 것이죠.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 부분 때문에 갤럭시 시리즈를 구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갤럭시 시리즈의 매력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용량은 128GB에서 256GB로 업그레이드 되었지만 대신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을 없애고
용량을 늘린 것이죠. 이것이 왜 불편하냐면 스마트폰을 오래 사용하신 분들은 보통 10년 이상 사용하신 분들이 많은데 사진이나 동영상 그리고 음악 등 대용량 파일을 많이들 가지고 계실 겁니다. 이것을 마이크로 SD 카드에 넣고 다니는 분들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이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다른 아이폰으로 갈아탈 때 제일 불편한 것이 대용량의 파일을 옮기는 것이 시간이 오래 걸려서 불편하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마이크로 SD 카드를 사용하면 정말 간편하게 이동이 되는데요. 이제는 그런 장점이 사라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는 FHD 플러스 LTPO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전작인 갤럭시 S20은 QHD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었죠. 화질은 다운그레이드가 되고 고정 주사율에서 가변 주사율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것이죠. 가변 주사율은 48Hz에서 120Hz로 조정이 됩니다. 노트 20 울트라에서 60Hz와 120Hz만 봤다고 하니까 구독자분 중에 한 분이 넷플릭스를 보면 48Hz까지 떨어진다고 했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원 UI 3.1로 바뀌면서 몇 가지 새로운 기능들이 생겼습니다. 자, 디스플레이에서 편안하게 화면 보기로 들어가면 지금 사용 안 함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용 중으로 켜고 자, 이렇게 최적화와 직접 설정이 있는데요. 이 기능은 뭐냐면 예전 블루라이트 필터라는 이름으로 있었던 것이 이름만 바뀌어서 업데이트 된 것이죠. 그러니까 블루라이트 필터 이 강도를 자동으로 조정을 해 주는 겁니다. 낮에는 미세하게 조절이 되며 밤에는 따뜻한 색상으로 화면을 변경한다고 하네요. 만약에 자동화가 싫으시면 직접 설정으로 바꾸면 예전 블루라이트 필터와 같은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홈 화면에서 맨 좌측 위치했던 노트 20 울트라처럼 이 삼성 데일리가 없어지고 이렇게 이제는 구글 디스커버와 삼성 프리 중에 골라서 사용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아마도 요거는 구글의 압력이 조금 있었던 것으로 보이네요. 구글이 대단합니다. 삼성의 갑질도 하고. 자, 그리고 화면 빈 공간을 이렇게 두 번 두드리면 화면을 끌 수 있고요. 잠금 화면에서도 이렇게 두 번 두드려서 화면을 켜고 그리고 시계를 보고 다시 두 번 두드려서 화면을 끌 수 있어서 편의성이 증대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어플의 위젯을 이제는 이렇게 길게 눌러서 바로 위젯을 선택할 수 있도록 바뀌었고요. 자, 이 점은 정말 편해진 것 같고요. 자, 과거에는 이렇게 화면을 길게 눌러서 전체적인 위젯을 일일이 하나하나씩 찾아서 설치를 했었는데요. 이제는 그런 불편함이 없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초음파식 지문 센서의 크기가 커졌다고 하는데요. 일단 이렇게 봐서는 잘 모르지만 인식은 잘 됩니다. 노트 20 울트라도 인식은 잘 되었는데요. 자, 삼성전자에서 하는 말은 전작보다 1.7배 정도 커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식률도 많이 개선되었다고 하고요. 일단 요거는 조금 더 사용해 봐야 알겠죠. 자,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이 영상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카메라인데요. 카메라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갤럭시 S20과 동일한 구성이고요. 12메가픽셀의 광각 카메라와 역시 12메가픽셀의 초광각 카메라가 있고요. 그리고 64메가픽셀의 망원 카메라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자, 물리적인 손떨방인 OIS는 망원 카메라와 광각 카메라에만 적용되어 있고요. 자, 메인 광각 카메라에서 망원 그리고 초광각을 변경할 때 동작이 원유화 2.5보다는 그나마 조금 더 부드러워진 것 같고요. 자, 망원 카메라는 일단 3배 줌이 되는데요. 하이브리드 광학 줌이라고 해서 예전에 제가 갤럭시 S20 리뷰 때도 말씀드렸지만 망원이지만 화각이 광각보다 3도 넓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줌을 하느냐 하면 6400만 화소의 고화질을 크롭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디지털 줌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확대를 하면 선회도가 아무래도 광학 줌에 비해서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상단을 눌러보면 여기 맨 좌측에 3대
4라는 64메가픽셀 고화질로 찍을 수 있는 모드를 바로 바꿔서 촬영할 수 있고요. 자, 동영상에서는 소프트웨어로 손떨림을 보정해주는 슈퍼 스테디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우측 상단에 보시면 FHD 오토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눌러보면 자, 이렇게 화질을 선택할 수 있고요. 4K 30프레임, 4K 60프레임, 그리고 8K 24프레임까지 바로 선택할 수가 있네요. 이게 원 UI 3.0이 탑재된 노트 20 울트라에는 이런 기능이 없거든요. 이렇게 자세한 기능이 아니죠, 노트 20 울트라는. 그리고 FHD 오토도 원 UI 3.1에만 있는 기능 같습니다. 새롭게 생긴 것 같고요. 자, 이걸 이제 자동으로 30프레임이랑 60프레임을 변경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게 벌써부터 발열이 상당한데요. 카메라만 제가 찍고 있는 것도 아니죠, 지금. 동영상을 찍고 있는 것도 아닌데, 동영상 모드에만 지금 들어와 있는데, 뒷면이 난리 났습니다, 지금. 완전 지금 핫팩으로 지금 바뀌어 있고요. 자, 그리고 더보기로 들어가 보면, 라이브 포커스와 라이브 포커스 동영상이 없죠. 삭제된 것은 아니고요. 인물 사진, 그리고 인물 동영상으로 바뀌었고요. 자, 한번 들어가 보죠. 자, 역시 화각은 이렇게 두 종류로 쓸 수 있고요. 자, 우측은 이제 노트 20 울트라고요. 자, 모드가 어떤 모드가 있는지 한번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모드가 일단 노트 20 울트라는 5가지, S21은 6가지로 늘어나죠. 한 가지가 더 생겼고요. 자, 일단 블러는 똑같고, 그리고 스튜디오라는 것이 새롭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하이키 모노, 로우키 모노, 그리고 컬러 배경, 컬러 포인트까지 있고요. 이 컬러 포인트는 노트 20 울트라에도 있는데 나머지 이 4가지는 형태가 바뀌었네요. 그리고 다시 더보기로 오면 이쪽에 디렉터스 뷰라는 기능이 새롭게 추가된 것입니다. 이건 이제 제가 봤을 때는 크리에이터를 위한 모드 같은데요. 한번 눌러보면 자, 이렇게 뷰를 바꿀 수 있고요. 자, 우측 상단을 누르면은 PIP 기능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죠. 화면을 분할해서 볼 수 있는. 자, 이게 이제 전면 카메라고요. 이 부분이 전면이고 이 부분이 후면인데요. 그리고 또 하나 모드는 이제 전형적으로 자주 쓸 수 있는 그런 모드죠. 그리고 이 작은 전면 카메라 화면도 이동해서 쓸 수 있고요. 요거는 크리에이터들이 사용하기에 정말 편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전후면도 바꿀 수 있고요. 자, 전면 카메라는 10메가픽셀의 화질입니다. 역시 전작과 동일하고요. 자, 사진 모드에서는 이렇게 화각을 넓힐 수 있는 모드가 하나 더 있어서 여러 명이 찍기 좋습니다. 자, 그리고 더보기로 가면 후면 카메라와 마찬가지로 인물 사진 모드와 인물 동영상 모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요. 자, 다음은 배터리입니다. 갤럭시 S20과 동일한 용량인 4000mAh입니다. 지원하는 충전은 25W 초고속 충전과 무선 충전은 15W 고속 충전을 지원합니다. 스펙상 사용 시간은 LTE에서 인터넷 사용 시간이 14시간이고 동영상 재생 시간은 20시간이라고 합니다. 거의 갤럭시 S20과 동일하고요. 자, 충전 시간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지금 이 배터리는 25W 초고속 충전을 지원하고요. 자, 지금 61%거든요. 자, 초고속 충전 61%라고 되어 있고 40분 후에 충전이 완료된다고 합니다. 61%에서 40분 후면은 거의 1시간 반 정도 되면 한 10% 내외에서 충전을 하신다고 하면은 거의 1시간 반 이내에는 완충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자, 그리고 고속 무선 충전은 61%에서 1시간 4분 후에 충전이 완료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20% 내외에서는 2시간 넘게 걸린다는 소리겠죠? 한 넉넉 잡아서 한 2시간 반 정도는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무선 충전 공유 기능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갤럭시 버즈 프로를 바로 충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또한 IP68 방수 방진도 빠짐없이 지원을 하고요.
자,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확실한 것 같고요. 갤럭시 시리즈를 구매하는 것은 아이폰과의 차별성을 보고 구매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을 삭제한 것은 정말 큰 실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라리 노트 20 울트라처럼 갤럭시 S21 울트라만이라도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을 적용해 줬다면 선택의 여지라도 있는데 말이죠. 아무리 요즘 클라우드를 사용한다고 하지만 15기가에서 30기가를 넘어서면 유료이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부담스럽습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저는 아이폰으로 갈아타는 분들의 숫자가 더 증가할 거라고 봅니다. 거기에 구성품도 충전기와 번들 케이스를 빼버렸죠. 주변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갤럭시 시리즈를 구매하면 케이스를 따로 구매하지 않아도 되어서 좋다는 분들이 많거든요. 아무튼 삼성전자 스스로 장점을 없애버리는 잘못된 선택을 한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그리고 갤럭시 S21에 탑재된 AP인 엑시노스 2100에 대한 발열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게임을 주로 하시는 분들은 구매하지 마시고요. 업데이트로 해결되는지 확인해 보시고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카메라를 촬영한 것도 아닌데 일단 모드만 이동을 했는데도 거의 핫팩 수준이었고요. 이건 고사양 게임을 돌리면 장난 아니겠습니다. 이거 정말. 자, 이상으로 갤럭시 S21 개봉기였고요. 조금 더 사용해보고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